늦봄에 비가 그친 새벽, 산에서 내려온 강은 누런 흙빛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강가의 젊은 장인 경진은 젖은 땅에 무릎을 꿇고 하얗게 빛나는 원석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칼도 못도 아닌 모양을 얻기 전에 쇠였습니다. 물가의 외가리는 긴 다리로 얕은 여울을 건넜고 먼 산 위 구름은 잠에서 깨어나는 용처럼 몸을 틀었습니다. 경진은 원석을 곧바로 불 속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흙과 불순물을 살피고 어느 온도에서 두드려야 갈라지지 않을지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경금은 거친 광석과 큰 쇠 같은 양의 금이고 땅의 진토는 늦봄의 물기와 씨앗을 함께 품은 양의 흙입니다. 톡과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흐름 속에서 경진은 보호받은 가능성을 실제 쓸모로 다듬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은 60갑자의 17번째, 경진일주를 강을 건너게 할 수문과 다리를 만드는 한 장인의 긴 삶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은 양금입니다. 이미 완성된 장신구보다 산에서 막 캐낸 광석, 커다란 연장과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단단한 쇠에 비유합니다. 진은 늦봄의 습한 양토입니다. 마른 흙덩이가 아니라 물을 저장하고 어린 뿌리를 품으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변화의 땅입니다. 오행으로는 톡과 금을 돕는 토생금입니다. 진토가 경금을 받쳐주니 경진은 배운 원리와 경험, 주변의 자원을 바탕으로 어려운 일을 견디고 큰 구조를 만드는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호하고 직접적이지만 안쪽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을 오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잘 쓰이면 원칙과 현실을 연결하고 복잡한 문제를 견고한 제도나 도구로 바꿉니다. 그러나 흙이 쇠를 지나치게 감싸면 준비와 생각 속에 묻혀 시작이 늦을 수 있고 쇠가 흙을 무시하면 단단함이 고집과 직설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경진의 첫 공부는 색에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배우됐을 시점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진토의 지장가는 일반적으로 무토, 을목, 계수로 봅니다. 경금을 기준으로 무토는 편인, 을목은 정제, 계수는 상관입니다. 편인은 독특한 관점과 깊은 탐구, 위기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힘입니다. 정제는 약속과 비용, 꾸준한 생활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뜻합니다. 상관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낡은 방식을 고쳐 말과 기술로 표현하는 힘입니다. 이 세 기운이 함께 있으니 경진은 원리를 파고들고 실제 가치를 계산하며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는 복합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경진은 숨은 모형을 만들 때 오래된 장인의 지혜를 배우고 필요한 쇠와 나무의 양을 계산하며 물이 새는 지점을 찾아 구조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러나 편인의 생각이 너무 많고 상관의 비판이 거칠어지면 정제의 꾸준한 실행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과 결과만 지키면 새로운 해법이 막힙니다. 배움, 현실, 개선을 순서대로 연결할 때 경진의 복잡함은 혼란이 아니라 큰 문제를 풀어내는 설계 능력이 됩니다. 어린 경진은 고장난 물건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문고리가 흔들리면 나사를 풀어 안을 보고 비가 새는 지붕 아래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간격을 세었습니다. 어른들은 고집이 세고 질문이 많다고 말했지만 아이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편인의 호기심과 상관의 문제 발견은 일찍부터 자기 방식의 답을 찾게 합니다. 동시에 정제의 감각은 맡은 일과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 없이 복종만 요구받으면 겉으로 따르면서 속으로 반박하거나
한번 틀렸다고 느낀 권위를 완전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경진 같은 아이에게는 정답만 주기보다 원리를 보여주고 안전한 범위 안에서 직접 시험하게 하는 교육이 잘 맞습니다. 생각이 맞아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연습, 끝까지 완성한 뒤 다음 개선점을 적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질문이 많은 아이를 까다롭다고 누르지 않고 탐구의 책임을 함께 가르칠 때 경진의 단단함은 반항이 아니라 세상을 고치는 기술로 자랍니다. 경진은 강가의 늙은 대장장이에게 쇠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불을 세게 올리고 망치를 크게 휘두르면 좋은 연장이 나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빛깔과 소리, 식는 속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아직 무른 쇠를 성급하게 두드리면 갈라지고 너무 오래 품기만 하면 아무 모양도 얻지 못했습니다. 경금의 배움은 실제로 부딪히며 강도를 확인하고 진토의 편의는 보이지 않는 원리를 탐색합니다. 경진은 실패한 조각을 버리지 않고 왜 휘었는지 기록했습니다. 상관의 눈으로 문제를 찾고 정제의 기준으로 다음 재료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론과 실물을 연결할 때 빠르게 성장합니다. 다만 완벽한 체계를 만들기 전에는 시작하지 않거나 한번 익힌 방식이 옳다고 믿어 다른 의견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시험품을 먼저 만들고 사용자의 반응을 받으며 수정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경진에게 숙련은 모든 것을 아는 상태가 아니라 배운 원리를 현실의 쓸모로 반복해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성인이 된 경진은 말수가 많지 않아도 존재감이 분명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을 빨리 짚고 결정해야 할 때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은 구조와 기준부터 세우며 낭비와 허술함을 보면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겉으로 강하고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진토 안에는 물과 나무가 함께 있어 마음속에는 사람과 미래를 살피는 여러 생각이 흐릅니다. 경진은 쉽게 속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믿는 사람과 약속에는 오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이 빠른 만큼 느린 설명과 반복되는 실수를 답답해하고 옳은 말을 너무 곱게 던져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쪽의 불안을 통제로 바꾸거나 도움을 받으면 약해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경진은 사실과 판단, 제안을 나누어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한 뒤 왜 중요한지, 함께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덧붙입니다. 단단함의 설명과 여백이 더해질 때 경진은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위기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경진은 관계에서도 신뢰를 말보다 행동과 약속으로 확인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책을 들고 나타나고 한번 자기 사람이라고 여긴 상대는 현실적으로 돕습니다. 허황한 위로나 빈말보다 필요한 자원과 순서를 마련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책임감은 조직과 가족에서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일 때도 바로 문제를 고치려 들 수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실망하면 설명할 기회 없이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수문처럼 열고 닫는 두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양에 맞춰 조금씩 조절하는 문도 필요합니다. 경진은 먼저 지금 듣기만 하면 되는지, 함께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도 명령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의 느린 속도를 무능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빠른 결론도 언제든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경계와 유연한 통로를 함께 만들 때 경진의 의리는 통제가 아니라 서로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사랑에서 경진은 쉽게 마음을 열기보다 상대의 태도와 생활을 오래 살핍니다. 믿음이 생기면 미래의 계획과 현실적인 책임을 함께 나누고 위기에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애정을 증명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약점처럼 느끼면 섭섭함과 불안을 설명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곧 책임감 부족으로 판단하거나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랑은 완성된 쇠처럼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온도와 속도를 알아가며 몇 번이고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경진은 내가 원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상대의 대답을 들은 뒤 함께 지킬 약속을 정해야 합니다. 고쳐야 할 문제와 받아들여야 할 차이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 역시 경진의 묵묵한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위로와 휴식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망치를 들지 않아도 각자의 도구로 하나의 다리를 만들 수 있을 때 사랑은 오래갑니다. 초여름을 앞둔 어느 날, 산비가 강을 갑자기 불렸습니다. 오래된 수문이 뒤틀리고 다리의 연결세가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였다면 혼자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진은 물살을 읽는 사람, 나무를 받칠 사람, 쇠를 고정할 사람을 나누고 먼저 가장 약한 연결부를 표시했습니다. 편의는 예상하지 못한 우회로를 찾고 정제는 재료와 시간을 계산하며 상관은 고장난 구조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경금은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진토는 여러 자원을 한 곳에 모아 바칩니다. 경진은 기술과 엔지니어링, 건축과 안전, 법과 행정, 연구와 기획, 재무와 운영, 품질 관리와 컨설팅처럼 원리와 현실, 개선을 함께 다루는 분야에서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결정을 자신에게 모으면 조직은 느려지고 본인은 소진됩니다.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를 문서로 남기고 다른 사람이 결정해도 되는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진의 진짜 실력은 혼자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압력 속에서도 구조 전체가 버티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경진은 돈을 단순한 숫자보다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와 교육, 오래 쓸 수 있는 구조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비용과 효율을 따져 낭비를 줄이려 합니다. 진토 속 정제가 살아나면 꾸준한 수입과 계약, 장기 계획을 중요하게 여기며 현실적인 관리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편인의 아이디어와 상관의 개선력이 더해지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새로운 가치로 바꾸는 힘도 생깁니다. 그러나 확신한 프로젝트에 너무 크게 베팅하거나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경진의 재물 관리에는 가능성과 한도를 함께 적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생활 자금과 안전 자금, 성장 자금과 실험 자금을 분리하고 큰 계약은 말보다 문서와 검증 절차를 남겨야 합니다. 수익만큼 유지 비용과 철수 기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좋은 다리는 크게 짓는다고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물살과 하중을 계산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오래갑니다. 수문을 고친 뒤 마을 사람들은
경진의 결단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마다 연결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인 못을 믿지 못해 몰래 풀고 다시 조였고, 작은 소음에도 구조가 무너질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경진의 그림자는 고집, 과잉 통제, 날카로운 말, 생각 속 고립과 책임의 독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인은 자신만의 논리 안에 머물고 상관은 모든 허점을 비판하며 경금은 한번 내린 판단을 번복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나쁜 가능성만 보는 대신 실제 증거와 발생 확률, 대응할 사람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신이 결정할 일과 동료에게 완전히 맡길 일을 구분하고 결과가 조금 달라도 개입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는 상대를 움직이게 할 문장인지 단지 답답함을 쏟는 문장인지 살펴야 합니다. 경진은 제자에게 21칸을 맡기고 최종 점검표만 함께 보았습니다. 다른 손의 방식도 구조를 지킬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단단함은 외로운 갑옷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치는 골조가 됩니다. 경금에게 진토는 12운성으로 양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양은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힘을 기르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전통적 단계명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운명을 수동적이거나 의존적으로 단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진에게는 좋은 스승과 환경, 축적된 지식과 제도의 보호 안에서 잠재력이 자라고 언젠가 그 보호를 다음 사람에게 돌려주는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경진은 혼자 모든 것을 개척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의 쇠는 진토의 흙에서 나왔고 수많은 장인의 도구와 마을의 경험을 통해 형태를 얻었습니다. 양의 성숙은 계속 보호받기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자기 힘으로 소화하고 다른 사람이 성장할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일을 약함으로 여기지 않고 아직 덜 익은 가능성을 성급히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석이 충분한 시간과 온도를 거쳐 도구가 되듯 경진이 준비와 실행의 리듬을 존중할 때 잠재력은 부담이 아니라 오래 쓰일 실력으로 자랍니다. 같은 경진일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전체 명식에 따라 쇠와 흙의 상태는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의 기운이 강해 돈과 관계, 현실적인 요구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와 충분한 기반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화가 금을 단련해 책임과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훈련은 실력을 만들지만 과열되면 날카로움과 소진이 생기니 회복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가을에는 금의 힘이 살아 결단과 전문성이 선명해질 수 있지만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굳어지지 않도록 다른 관점을 들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수의 표현과 사고가 활발해 아이디어와 말이 늘 수 있으나 현실의 마감과 생활의 온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합과 충, 오행의 분포와 조후에 따라 편인은 통찰이 되기도 하고 고립이 되며 상관은 혁신이 되기도 하고 충돌이 됩니다. 경진 두 글자만으로 성격과 결혼, 직업과 건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해석은 태어난 계절과 전체 명식, 살아온 환경과 선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경진과 신사가 함께 이루는 나붐은 백납금, 곧 흰 밀랍처럼 아직 완전히 단련되지 않은 금입니다. 나붐은 실제 성격을 결정하는 공식이라기보다 한 기둥의 분위기를 읽는 시적인 상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납금은 금의 가능성이 드러났지만 쓰임에 맞는 형태와 강도를 얻기 위해 정제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림입니다. 경진의 장점인 결단과 전문성도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배움과 시험, 관계의 피드백을 거쳐
더 유연하고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완성됐다고 믿으면 깨지기 쉽고 영원히 준비만 하면 세상에 쓰이지 못합니다. 경지는 수문에 들어갈 쇠를 여러 번 달구고 식히며 물살을 견딜 만큼 단단하지만 충격에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탄성을 찾았습니다. 백납금의 지혜는 무조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지 먼저 정하고 그 쓰임에 알맞은 성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진의 단단함은 상대를 누를 때가 아니라 현실의 하중을 견디고 누군가 안전하게 건너게 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세월이 흐른 뒤 강 위에는 튼튼한 다리와 수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늙은 경진은 젊은 제자에게 새로 만든 컴퍼스와 잘 닦인 정을 건넸습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가장 단단한 쇠가 가장 좋은 쇠입니까? 경진은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과 잔잔해진 물결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쓰임을 알고 필요한 만큼 버티는 쇠가 좋은 쇠라고. 외가리는 노을 위로 날아올랐고 강가의 구름은 긴 용처럼 천천히 풀렸습니다. 경진, 하늘의 경금과 땅의 진토. 거친 원석과 물을 품은 늦봄의 흙이 만난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결단력과 탐구심, 현실 감각,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고집과 과잉 통제, 날카로운 표현, 생각과 책임을 혼자 쥐는 습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글자는 사람을 강한 모습 하나에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보호받은 가능성을 세상에 오래 쓰일 도구로 만드는 성장의 그림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취명선 사주. 일주론 17번째 이야기 경진이었습니다.